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혹시 면책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빚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파산 제도를 알아보시는데, 맞아요. 근데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긴 일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 나 이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회생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온 한 변호사님의 조언을 바탕으로 이런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면책 불허가 가능성, 이것 때문에 파산 신청 자체를 주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파산 신청만 하고 면책 못 받으면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하기 쉽죠. 특히 본인한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이 변호사님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변호사님의 핵심 조언은 이거였어요. 설령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빚을 전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일단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해보라는 것. 일단 해보라. 네. 왜냐하면 어차피 빚을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뭐 재산 압류까지 당하는 상황이라면 네. 파산 신청하고 나서 면책 불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게 없지 않냐. 이런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아, 그렇죠. 어차피 막다른 길이라면 신청이라도 해보는 게 낫다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재량 면책입니다. 재량 면책이요? 네, 법원에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생긴 경위라던가 빚을 지게 된 과정, 또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유 하나만 보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사람은 면책을 해주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희망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정상적으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파산 면책 확률이 90% 이상이라고까지 언급을 하셨어요. 90%요? 와,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물론 뭐 모든 사건이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재량 면책이 활발하게 이뤄진다는 반증이겠죠. 구체적인 예시도 있었잖아요. 뭐 재산을 타인에게 넘겼거나 도박 같은 걸로 빚진 경우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 법원에서 그 문제되는 금액의 일부를 납부하라고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통 환입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입. 그러니까 돈을 다시 내놓는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되는 전체 액수가 아니라 그 일부라는 점이에요. 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금액을 법원에 내고 재량 면책을 받아서 나머지 모든 빚을 탕감받는다면 이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리고 이 변호사님이 과거에 파산 관제인 경우는 있으셨대요. 파산 관제인이면 법원에서 조사 업무 같은 거 아시는 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면책 사유 같은 걸 조사하는 역할이죠. 근데 그때 경험상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 불가를 시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뭐랄까,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죠. 면책을 안 해준다고 해서 그 채무자가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변제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부를 환수하는 것, 이걸 이제 환가라고도 하는데, 이런 환가를 통해서라도 가급적 재량 면책을 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물론 최근에는 심사가 좀 엄격해지는 추세는 있다고 덧붙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아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요. 파산 면책 불허가를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변호사님은 두 번째 전략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회생이요. 파산이랑은 좀 다른 거죠? 네, 그렇죠. 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으로 최대한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거라면 개인회생은 앞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꾸준히 갚아 나가면서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산해서 불허가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개인 회생으로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다. 네, 바로 그겁니다. 파산 불허가 기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뭔가 다른 길이 있다는 게. 물론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과거 파산 불허가 사유는 당연히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달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 액수가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즉, 파산에서 한번 좌절됐더라도 개인 회생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포기하기엔 이르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좀 있더라도 너무 미리 겁먹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재량 면책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설령 파산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 회생이라는 다음 기회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 변호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파산관제인에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을 납부해서라도 재량 면책을 받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라고 조언했어요. 네, 솔직함과 협상,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면 이런 솔직함과 협상이라는 접근 방식이 과연 최선의 선택일지,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